잠깐 해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베이지 스터디를 할게. 자, 책은 나중에 여기 밑에 보면은 자료 맨 끝에 이제 링크들이 있는데 그 링크들에서 책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그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줄 테니까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거를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너네도 혹시 마우스 커서가 보이니 이게? 네, 형 잘 보여요. 보여요. 그래? 마우스 커서를 치워야겠다. 왜 보이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치워지나? 잠시만. 됐다. 자, 보면은 첫 번째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장이 이제 챕터 1과 챕터 2인데 오늘 챕터 3까지 다 할 거야, 그냥. 그냥 해가지고. 자, 먼저 베이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썰을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가 약간 학부 때 통계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든 생각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이제 yi라는 거고, 그렇죠? 이걸 랜덤 베리어블로 내가 보겠다는 거고, 이 xi라는 거는 뭐 그냥 어떤 뭐 결정된 디터미니스틱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이런 거지. 선형 모델 같은 거.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거지. 요거의 분포를 보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냥 D라고 합시다. D. 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관측한 데이터는 요거잖아.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이런 데이터를 뱉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게 약간 우리는 관측만 해가지고 유한계 있는 거지. 원래는 무한계 있다고 얘기를 생각하고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계를 가지고 이제 무한계에서 요놈이 비헤이버가 형태가 어떻게 될까?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학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델링이죠.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형성 과정을 우리가 관심 있는 특징을 파라미터로 잡아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쓴 거야. 그래서 yi라는 게 뭐 이런 분포를 따른다. 분포로 모델링을 하죠. 우리가 확률론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쵸? 근데 이 확률 모델이라는 거는 말이죠. 요걸 이렇게 프라이빗 PDF라고 쓰면은 PDF는 이게 세타를 알 때 PDF지. 그쵸? 세타를 알 때나 PDF지. 세타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냥 라이클리우드라고 해요. 라이클리우드. 왜 그러냐? 그거죠. 나중에 볼 건데, PDF도 우리가 PDF를 이렇게 노멀 PDF를 이렇게 다 그리려면은 이게 지금 X야. 데이터에 노멀 PDF 그리려면은 요 뮤하고 시그마를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뭐 시그마는 일단 얘기하지 말아보고 뮤를 알아야지 어디서 그릴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뮤를 모르게 되면은 그쵸? 뮤를 모르게 되면 봐봐. 이게 지금 이건 뭐야? 요거는 지금 모수를 알고 데이터를 모르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이 영역에 있을 확률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반대로 모수를 알고, 그러니까 모수는 모르는데 파라미터를 모르는데 데이터는 알아.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펑션이라는 껍질에다가 이 y만 있고 세타를 몰라. 그러면은 얘를 반대로 적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라이클리우드 보면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거를 라이클리우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뮤라는 거가 있고, 그렇죠? 뮤라는 이 축이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라이클리우드가 그려지는데 이 라이클리우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얘는 데이터의 함수야. 데이터의 함수. 그러니까 데이터마다 다 다른 게 라이클리우드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 통계학 2에서 배울 때 라이클리우드 식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딱 그리는데 사실은 라이클리우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마다 다르게 그려지는 게 라이클리우드야. 샘플링을 할 때마다 다르게 그려져 라이클리우드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라이클리우드라고 한다. 그래서 라이클리우드의 중요성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파라미터는 그거야. 데이터 형성 과정을 사실 내가 잘 표현하려면은 그치.
그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야 되겠지만은, 그쵸? 데이터 형성 과정에 최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하면 파라미터 개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겠지, 그치? 근데 파라미터 개수가 데이터 개수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게 그냥 논 파라메틱이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파라미터라고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모델을 할 때 내가 이 데이터가 뱉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에 내가 한 이 숫자 한 두세 개로 요약하겠다라는 게 이게 생각이 파라미터에 들어간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이라는 거는 그 파라미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스태티스티컬 인프루언스라고 보면 돼. 우리가 배운 논 파라메틱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파라메트릭 인프루언스만 얘기를 해보자. 그게 우리가 수리 통계학 1, 2 베이직 통계에서 배운 것들이 다 파라미터 방법이니까. 그러면 파라미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 자, 이거는 세타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내리는 거야. 답을 내리는 거야. 근데 통계학은 왜 통계학이냐면은, 자, 통계학인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 답을 내릴 때 우리가 확률론을 이용해서 답을 내리는 거야. 확률론을 이용해서 답을 내린다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답이 있으면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 어떤 에러 바운드 같은 걸 주는 거야. 에러 바운드. 그러니까 퍼센트가 있는 에러 바운드를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 통계학자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이게 있잖아. 그쵸? 지금은 관측된 건 이거지만 관측되지 않은 다른 모든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했을 때는 답이 항상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대충 이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확률적으로 답을 내리는 게 통계학 추론이에요. 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답을 딱 내려. 그쵸? 그냥 하나 클래시피케이션 한번 딱 해. 너 새끼 고양이야, 씨발. 너는 개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답을 그 어떤 레인지로 주잖아. 확률이 있는 레인지로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분포로 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프로바빌리스틱 머신 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파라미터에 대한 답을 낼 때에는 어떤 uncertainty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uncertainty를 넣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uncertainty를 넣어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의 답을 주고 그 답에다가 어떤 바운드를 그려주는 거. 이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 답이 분포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능한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프리퀀티스트 방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방법을 베이지안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익숙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프리퀀티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봅시다. 자, 프리퀀티스트 방식은 사실 얘네들은 하나의 정답을 내리잖아. 그럼 하나의 정답을 내리려면 최적의 답을 내려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티스트 인퍼런스는 근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야. 요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님 말씀도 들어봤어. 그래서 프리퀀티스트는 항상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은 라이클리우드인데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우드 많이 봤지, 그지? 이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하나의 세타를 찾거나 혹은 라이클리우드를 아니면은 OLS 추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머 리지듀얼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결국에는 민, 맥스 이런 거 들어가잖아. 미니마이저 혹은 맥시마이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런 최적화 문제를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해가지고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에 있는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뭐겠어? 분산이죠. 분산은 0보다 커야 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개빡쳐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대부분이 이제 이거 배울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답을 냈어. 세타 해시라고. 그쵸?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내면은 이건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통계학자들은 뭘 들어가냐면은 이거에 대한 에러 바운드를 내야겠지. 이 세타에 대한 에러 바운드. 그 세타에 대한 에러 바운드를 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논문에서
좋아하는 논문에서 좋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논문 저널에서 싫어하는 방식이래 라고 난 들었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극한 분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극한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야. 우리는 지금 이 파이나이트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잖아. 그쵸? 근데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무한한 데이터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모은다면은 우리가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야. 우리 사실 이런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는 대부분이 그냥 얘는 데이터의 함수이거든. 여기서 S라는 거는 그냥 펑션이란 뜻이야.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분포야. 이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이거를 요약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몰라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의 어떤 통계량의 분포는 우리가 이걸 몰라도 알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지. 어떤 족 같은 분포를 데려와도 퍼스트 모멘트만 존재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그거의 모평균은, 그죠? 퍼스트랑 세컨드 모멘트만 존재하면은, 그치? 그러면은 고놈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기 분포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개쩌는 일이거든? 요게? 진짜? 요거를 이제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 결국 ML의 극한 분포도 CLT에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표본 평균을 위시한 그런 수많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들이 극한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극한 분포를 알 수 있어. 원래 분포는 몰라도 극한 분포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정답은 하나의 이 펑션이잖아. 하나의 펑션이잖아. 근데 이 하나의 펑션의 이 에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포를 알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클리후드 티어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아까 뭐라 말했어? 라이클리후드는 데이터의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데이터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고, 그쵸? 여기 이 부분이 데이터가 가장 페이버하는 ML일 거고, 또 어떤 데이터의 함수는 되게 착한 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그쵸? 요거. 그래서 요거랑 요놈의 차이점은 이게 뭉툭하고 요게 더 뾰족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실제 뭐 이런 거거든. 이거거든. 요놈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대부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이 똑같은 거리여도 이런 거리가 멀까 가까울까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오차가 거리로 되어 있잖아. 그치? 이 거리가 멀까 가까운가를 이제 결정하는 건 결국 이 분산이란 말이야. 분산. 극한 분포의 분산이란 말이야. 근데 보면은 사실 이제 원래 CLT에서 바로 따끈따끈 증명이 된 ML의 극한 분포는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이 스코어 펑션이 expectation으로, 그러니까 피처 인포메이션의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피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파라미터를 알아야 알 수 있어. 그쵸? 근데 그걸 말고 우리가 원래 파라미터 말고 그냥 MLE를 플러그인 한 것, 우리가 observed information matrix를 하는데, 그렇게 observed information matrix 구하는 방식이 그냥 그 expectation으로 해가지고 나온 식에다가 세타 헤즈에 플러그인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차피 로우블 아직 넘버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랑 그냥 원래 싱글 그냥 데이터에 나오는 그런 값이 그냥 확률 수렴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하나의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그냥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이 지점에서 이거 세컨 디리버티브를 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다변수이면 헬시앙을 본다는 건데, 근데 세컨 디리버티브는 뭐냐면은 사실 퍼스트 디리버티브는 맥시멈 값에서는 다 이게 그거잖아. 평평하잖아. 퍼스트 디리버티브는 평평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똑같이 평평해도 똑같이 평평한 점에서 요렇게 다 더 평평하냐 아니면 요렇게 다 더 평평하냐를 다르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라이클리후드에 나의 힘이 되게 많이 실리겠지. 그럼 그만큼 이 거리가 되게 가깝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의 근처에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나 변화하는가가 결국에는 극한 분포에서 분산을 결정한다는 거. 이게 라이클리후드 띠오리의 요체야. 이게 핵심이야. 요거.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내가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그냥 프리퀀티스트 방식이 모든 방식은 이런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극한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에러 바운드를 정하는 게 그냥 프리퀀티스트 띠오리 그거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극한 분포를 구하는 게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부트스트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한 분포라는 게 결국에는 샘플링 이게 샘플 에스티메이트의 분포잖아. 에스티메이트의 분포라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에 걸친 얘네들이 분포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요건 우리는 지금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하나만 아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리샘플링 해가지고 수많은 다른 얼터너티브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구한 그런 MLE들이 있겠죠. MLE 방식으로 구한 추정량들이 있겠죠. 추정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임피리컬 분포를 보자는 게 그냥 부트스트랩이야.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프로버빌리티 인터벌로 그냥 구하는 거지. 그치? 이게 부트스트랩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리퀀티스트는 대충 이런 식이야. 대충. 그래서 요거 내가 진짜 해석각 존나 잘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됐다. 내가 어떤 만든 특별한 라이클리드 문제에서 내가 어떤 추정량을 구해가지고 내가 존나 수학 잘해가지고 이거 했다. 그러면 자사 가는 거고. 그지? 또 전화 실리는 거고. 못했어. 씨발 하면 부트스트랩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죠. 한 데이터 리샘플링도 데이터도 오지게 커가지고 데이터 리샘플링도 되게 오래 걸리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맥시마 좀 푸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런 노가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한 답을 내렸어. 파라미터에다가 어떤 에러 바운드라는 답을 내렸어.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측이라는 그 예측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 어떤 분포에서 내가 예측해야 되겠지. 그 분포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요거. 원래 있던 라이클리우드에서 내가 만든 이런 MLE 같은 거를 하나 플러그인 해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분포를. 그래서 우리가 예측값에 대해서 또 우리가 프레딕션 인터벌이라는 걸 만들 텐데 그 프레딕션 인터벌에는 언설티티가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스는 이 세타 에스티메이트 자체에 대한 언설티티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소스는 이 y 자체에 있는 그런 인헤런트한 그런 거. 우리 예시가 그거잖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프레딕션 인터벌 하게 치면은 그냥 이거죠. 프레딕션에 그러니까 요거 y하고 그 yh 요놈의 분산.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랑 같았죠. 그냥 y의 분산에다가 결국 얘는 뭐였어? 엡실론이 분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했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요거의 분산 이렇게 했죠. 요거 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대충 맞을까? 네, 맞을 거야. 이게. 내가 이걸로 글 써가지고 에타에 학기 또 올라갔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거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그 언설틴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리퀀티스트 방식에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 그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식으로 어떤 에러 바운드를 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컨피던스 인터벌 의미도 이건 우리 ESC 면접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거지만 이거지. 95 confidence interval이 예를 들어서 뭐 A, B 이렇게 줘줬다는 거는 모수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건 아니죠. 그쵸? 이건 뭐냐면은 모수가 이렇게 세타가 있으면은 대충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데이터의 함수고 이 새끼도 데이터의 함수란 말이야. 그쵸?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지랄 그러실 거란 말이야. 가끔씩 삔또 어긋나는 새끼도 있을 거고. 근데 100번 중에 95번은 이 참 여기 안에 있을 거다라고 그런 의미잖아. 근데 말이야,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통계학 공부를 한 2년 넘게 해야 되지. 그치? 일반 사람들은 우리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뭐 몇 퍼센트 신뢰구가 하게 되면은 대충 95%라는 거를 절대 이 의미로 이해를 안 해. 95%의 확률로 파라미터가 여기 안에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 방법이 프리퀀티스 방법이 프리퀀티스 방법은 헷갈려. 근데 이 프리퀀티스 방법 헷갈리는 게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면은 여기에서 지랄이 나요. 아주 그냥 가설 검정에서 존나게 헷갈려. 자, 가설 검정이라는 것도 첫 번째 가설 검정을 왜 할까? 난 이게 궁금해. 왜?
그냥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긴 해. 네, 되게 신기해.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이제 대응하는 거,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런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고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둘로 나눠. 그냥 둘로 나눠. H0하고 H1으로. 왜 이걸 둘로 나눌, 근데 야 이렇게만 나눠도 그냥 양반이야. 근데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세타는 거의 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실수 전체인데 H0는 뭐 세타는 0, H1은 세타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존나 웃기지 않냐? 실수 전체를 하나의 점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나누는 거야. 좀 근데 웃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이게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은 자, 또 데이터 있잖아.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도 또 나눠. 크리티컬 리저닝 부분하고 어떤 크리티컬 리전이 아닌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존나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 자, 만약에 자 내가 머릿속으로 뇌내망상으로 진짜 내가 생각하는 참 세타는 H0라는 영역이 있어. 그쵸?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실제 수집을 해가지고 펑션 취해봤더니 이게 크리티컬 리전 안에 있네. 그쵸? 이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여기에 하필 여기에 딱 꽂히면은 H0는 내가 리젝한다는 리전이거든.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H0를 리젝을 했는데 실제로 H0가 맞아. 그럴 확률이잖아. H0가 맞는데 내가 리젝을 잘못한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거를 이게 뭔가 되게 한 5%가 되도록 이 크리티컬 리전을 내가 맞추는 거야. 이게 맞춰. 5%만 되면 안 지날 줄 알았나 봐. 5% 아니면은 뭐 좀 쫄려 그러면 2.5%뭐 이지랄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이 소중한 공간을 내가 만들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데이터를 했는데 이 크리티컬 리전 안에 들어갔네? 아, 그러면은 내가 틀릴 확률은 2.5%밖에 안 돼. 씨발놈들아. 그래서 내가 맞아. 개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크리티컬 리전을 짤 때 뭐 이런 식으로 파워라는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방법을 짜는데 뭐 예시는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많이 봤던 예시 있잖아. 존나 제일 만만한 그런 예시. 자, 뭔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 대가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파라미터를 딱 두 개만 보는 거야. 자, 뮤0 혹은 뮤1 파라미터는 이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파라미터가 아니야.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 이게 H0일 때의 이건 뭐야? 데이터의 분포야. H0일 때의 데이터의 분포고 이게 H1일 때의 데이터의 분포야.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부분이 한번 색칠해 보니까 이쪽 부분이 5%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이게 숫자로 딱 표시를 해놔. 그쵸?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이거는 크리티컬 리전이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여기에 왔네. 그러면 얘를 H0를 리젝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크리티컬 리전을 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가 크리티컬 리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들을 H0를 밖으로 냈을 때 H1을 선택할 확률을 그거는 한 이 정도 응력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맞을 거야. 내가 술통 2를 복습을 또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아마 대충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짓거리도 상상을 해. 크리티컬 리전은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가설 검정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타가 0보다 크고 세타는 0보다 큰 이런 단측 검정이 되면은 크리티컬 리전이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 그게 유니풀리 모스트 파워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쵸.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봐봐.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 이런 가설 검정 알고리즘 말하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 논리는 probability 데이터 기본 H0의 확률이 어떤 알파보다 낮아. 그렇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probability of H0 기본 데이터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걸로 오해를 하게 돼. 왜냐면 이런 식으로 꼬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직관이랑 잘 안 맞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사람들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은 근데 결국에는 이 프리퀀티스트 가설 검정에서는 이 H0나 H1의 확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말이야. 야, 존나 웃긴 게 가설 검정이 말이야. 그치? 이 부분이 틀려. 그럼 이게 맞아? 야, 이게 틀리면 이게 맞아? 야, 그러면은 나는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야. 나는 강아지가 아니야. 난 실제로 인간이잖아. 넌 강아지가 아니야.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근데 강아지가 아닌 것 중에서 곰도 있고, 뭐 인간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존나게 많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하기 논문 같은 거 제대로 읽어보면은 약간 이런 가설 검정을 이런 가설 검정 방법을 쓰면서 자기 이론을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한 이쯤에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베타가 0이라는 지점이야. 이거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지점이야. 그치? 내가 주장하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베타는 대충 뭐 3.7이야. 근데 뭐냐면은 베타가 0이라 했을 때 이게 기각을 했어. 그래서 난 이게 맞아. 라고 바로 뛰어 넘어가는 거지. 그치?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여기 H1에서 어떤 게 여기에서 이 분포를 보고 싶은 건데 H1에서 또 뭐가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을 뭐가 제일 가장 라이클리 하냐 뭐가 가장 프로버블 하냐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 가설 검정 알고리즘은 너무 막 진짜 너무 디코토너스하다 너무 이분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뭐 하나만 도와잖아. 정말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를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음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런닝맨 같은 거 보면은 뭐 재석이 형이 범인의 확률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배운 확률로 가지고는 그거 확률로 얘기를 할 수 없어. 왜냐면은 재석이 형이 범인인 사건은 반복적으로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 그쵸? 대신에 그냥 머릿속에서 재석이 형이 범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평행 우주들의 세계를 그려보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은 되게 주관적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재석이 형이 범인의 확률, 재석이 형이 범인인 파라미터, 재석이 형이 범인이 아닌 파라미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확률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도 여기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직관에 맞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때까지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논리가 존나 꼬아 존나 이상해져.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저스티피케이션 해온 게 이때까지 통계학이야. 이때까지는 아니고 한 60년대 70년대 뭐 그때까지 그게 네이만 피어슨이 만들었던 그런 통계학이었고 피셔가 시작해서 네이먼 피어슨이 요즘 통계학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네이먼 피어슨은 그래도 피셔하고 네이먼 피어슨은 그래도 어떤 조건들을 되게 많이 달았어. 이런 조건에서 가장 뭐 파워풀한 이런 조건에서 이상적이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 프랙티셔너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존나 이상한 병신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규모가설 유의성 널 하이퍼시스 시그널 테스트 규모가설 유의성 검정이라는 게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대충 그러니까 이 대답을 얘기하려면은 이것만 까면 되니까 이것만 깔려고 개지랄 다 떠는 거죠. 피밸류만 낮추려고.
p-밸류가 알파도 낮게 하려고 p-밸류 낮게 하려고 계속 다른 테스트를 돌려보고 계속 다른 데이터를 해보고 p-밸류만 낮게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뭐야? 이런 식으로 p-밸류가 낮게 선별된 애들만 퍼블리시가 되니까, 그치? 그럼 원래 이 알파라는 게 한 번 테스트 돌렸을 때 알파라는 거지. 매번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그 삐꾸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야, 그쵸? 한 번 할 때 알파, 한 번 할 때 95%면은 95% 따다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답을 낼 확률이 되게 낮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 번 해가지고 잘 때 하나만 픽해가지고 논문을 퍼블리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블리시된 많은 논문들을 내가 재현하려고 하고 보면은 재현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걔네들은 100번 해가지고 잘 때 하나만 냈으니까. 100번 해가지고 잘 때 하나의 결과를 내가 한 번에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번 여름방학에. 저번 여름방학에 한 거를 조금 풀로 한 게 오늘 얘기입니다. 30분 동안 프리퀀티스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 자,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인 반박 환영하고, 그쵸? 내가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프리퀀티스트가 너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 방법 자체가 뭐, 그러니까 베이전도 그에 못지않게 베이전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베이전 인프루언스나 스태티스티컬 뭐 프리퀀티 인프루언스나 이런 스태티스티컬 인프루언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진리 체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확률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귀납적 사고를 내가 말이 되게 하게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약간 그냥 이렇게 하자는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증명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베이지안 프로세스를 해보자고. 자, 베이지안 프로세스, 베이지 룰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야. 아까 우리 프리퀀티스트 얘기야 뭐 H0, H1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한 파티션이잖아. 그럼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한 파티션을 여러 가지로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HN까지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거잖아.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의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야 요거죠. 내가 궁금한 거는 요거잖아. 그쵸? 기본 데이터잖아. 그쵸?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하나 이 파라미터 영역에 있는 이 파라미터 영역의 확률이잖아.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실체는 없어요.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맥락에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가 베이지 정리가 아니라 베이지 정리라고 이름이 붙인 이유는 베이지하고 라플라스가 이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이지 정리가 된 거지. 베이지 정리 자체는 어떤 그냥 새로운 띠오람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하고 이 컨디셔널 프로버티의 정의야 이게. 컨디셔널 프로버티 정의에다가 분모에다가는 썸룰을 분자에다가는 프로덕트 룰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프로덕트 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컨디셔널 프로버티의 정의죠 사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로우 오브 토탈 프로버리티 혹은 썸룰을 적용해가지고 분모를 쓴 게 이게 베이지 정리의 실체야. 아니면은 이 서메이션을 하든가, 그렇지? 그거야. 그러면은 사실 내가 궁금한 거는 요거인데, 그쵸? 얘는 뭐냐면 얘는 다름 아닌 라이클리우드잖아. 우리가 라이클리우드는 내가 데이터에 대해 넣는 가정이야. 이거 노말 따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그냥 뭐 계산을 한다 치고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거. 이 프라이어. 이 가설에 대한 프라이어. 즉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가설 공간에 대한 파티션이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야?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프라이어. 프라이어. 요거를 주게 되면은 그쵸?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베이지 정리. 베이지에서 우리 요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베이지 룰인 거고. 이게 베이지가 돼요. 얘를 우리가 포스테리어로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데이터를 보기 전에도 내가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혹은 이 세상의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그치? 재석이 형이 범인일까, 종국이 형이 범인일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표 뜯고 도망가는 종국이 형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그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그치? 그 업데이트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제공했다는 게 베이지 룰이 의미인 거지. 이 위의 수식 자체에는 그냥 이것만 보면 이건 베이지 정리가 아니야. 이게 그냥 썸룰이고 프로덕트 룰이 그냥 결합일 뿐이야. 그래서 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이런 거에서 이런 수식이 쓰였다 해가지고 그거는 베이지안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썸룰과 프로덕트 룰이고, 내가 어떤 정답들에 대한 나의 프라이어가 있고 그 프라이어를 베이지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면은 그게 베이지언이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답을 이 분포로 내린다는 게 바로 베이지안. 베이지안이 노체는 이거야.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도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의 정답이 아니라 이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파라미터의 분포를 낸다 하면 그건 베이지언 머신러닝이 되는 거야. 베이지언 딥러닝이 되는 거고 별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베이지 룰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룰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베이지 룰을 해가지고 우리가 베이지 룰을 해가지고 나온 거는 뭐냐면 요건 이제 이거겠죠. 그쵸? 이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포스테리어도 구하고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라이클리후드를 알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거잖아. 요거 예측을 하려면은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가 일단 기존의 데이터를 컨디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결국 이거는 여기에 세타가 있지만은 모든 세타에 대해서 뭐냐 적분은 에버리지를 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그러니까 베이지 통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되게 약간 디컴포지션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건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잠깐 이런 걸 좀 지워봐. 그치? 그러면 되게 뻔하게 잠깐 잘 보이죠. 그쵸? 그러고 다시 넣는 거야. 이렇게. 이거 과제로도 이런 거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치? 근데 요거 지금 기존에 있던 데이터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독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위의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프레딕션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위에 차이가 뭐야? 아까 차이는 사실 프리퀀티스트 방식에는 뭐만 봤냐면 요거만 봤지? 요거만 봐가지고 여기다 세타 햇을 넣었잖아. 그치? 근데 이건 뭐야?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그 세타에 대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균한 값이지. 그래서 베이지언이 프리딕션은 기본적으로 에버리지야. 그러니까 프리퀀티스트가 하나의 세타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프리딕션 값을 냈다면은 베이지언은 여러 개의 세타에 대해서 그 세타들이 이거의 세타들이 포스테리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 모든 분포에 대해서 하나의 프레딕션 값을 내는 게 바로 베이지언. 그래가지고 베이지언이 우리가 베이지언 에버리징,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베이지언이 결국에는 이런 분포의 모든 분포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분포에서 그치? 그 분포를 에버리징 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내는 게 바로 베이지언 프레딕션이거든. 좀 뭔가 끄덕끄덕하지, 그치? 뭔가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프리퀀티스트 방식이 더 평생 같다는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굳이 딱 하나의 걸 골라가지고 예측을 하는
걔 사실 우리 베이지언 입장에도 보면은 사실 좀 잘, 굳이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생각이 들지. 그치?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베이지언이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베이지언은 데이터가 있잖아.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이제 두 개로 모델을 풀로 짜는 거. 사실 우리가 그 데이터의 뭐 Y라는 데이터의 모델을 뭐 이렇게 짠다는 거는 사실 만약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프리퀀티스트는 이렇게 짜겠지만은 사실 베이지언 입장에서는 원래는 Y라고 세타라고 이 두 가지의 조인트 분포를 짜는 거예요. 베이지언은.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를 프리퀀티스트들이 쓰는 이거를 여기에다가 내가 써서 이거를 라이트로드로 하고 얘를 내가 프라이어로 주는 게 바로 베이지언 모델인 거야. 그래서 베이지언은 이렇게 프라이어로 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Y하고 세타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다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거랑 동치야. 그래서 이거는 베이지언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프리퀀티스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미싱 밸류나 아니면 레이턴트 베리어블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로 쓰는데, 다만 차이는 베이지어는 파라미터도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보는 거야, 그냥. 파라미터도 대한 것도 그 파라미터에 대한 언설튼티도 그냥 언설튼 하니까 그거를 확률로 표현하는 거야. 파라미터의 언설튼티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거를 짜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해봐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잖아. 자, 그러면 밑에 분모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건 세타인데 세타에 대해서 적분 다 때렸어. 얘는 컨스턴트야. 컨스턴트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이 포스테리어는 결국에는 애초에 모델을 짤 때 이미 다 결정이 됐어 이미.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짤 때 이미 다 끝난 거야. 게임이 끝난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베이지언 문제에서 포스테리어는 항상 그릴 수가 있어. 단 이런 식으로 된 걸 우리가 unnormalized 포스테리어는 우리가 항상 그릴 수 있어요. unnormalized 포스테리어는. 근데 이 포스테리어를 정확한 이그젝트한 폼을 알기 위해서는 요 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거를 적분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베이지언 추론에서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냥 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뭐 하나야 아니면 파라미터 두 개야 그러면 그냥 그리드에다가 요거를 다 그려. 그리드에다가 그냥 요거를 다 그려. 언노멀라이즈드 된 거를 그리드에다 그리면 각각의 그리드 포인트에다 이 포인트 매스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1로 나누면 다 서메이션 하면 1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베이지언을 할 때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 언노멀라이즈드 포스테리어는 그러니까 베이지에서 프라이어 설정하고 라이클리도 있으면은 포스테리어는 언노멀라이즈드 포스테리어는 항상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할까? 이게 베이지 인프루언스의 핵심이에요. 프리퀀티스트 인프루언스 핵심은 뭐였냐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극한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잖아. 어떤 내가 에스티메이터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어. 그 에스티메이터의 극한 분포가 뭘까? 이거를 구하는 게 문제라면은 베이지언 인프루언스 핵심 문제는 이 언노멀라이즈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내가 노멀라이즈 할까? 이게 핵심 문제야. 베이지언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있고 그렇죠? 그 방법들을 대학원에 가고 막 박사 가고 하면은 계속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통계학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통계학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 스페이스하고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할 건데 그 라이클리후드가 항상 이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되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되게 넓기 때문에 통계학에 대해서 정말 할 건 되게 많아요. 정말
뭐 프로파일 라이클리후드라는 것도 있고 뭐 라이클리후드가 되게 이런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틀 베이지언 인프루언스와 프리퀀시티 인프루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거를 핵심하는 뭐 이거를 해결하는 게 모두 문제 인식이다 이런 큰 틀하고 문제 인식을 넣고 가면은 계속 통계하고 공부할 때 뭔가 내가 방향 흐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공부가 재미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베이지언 인프루언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까 프라블럼은 뭐였어? 프라블럼은 아까 얘기한 게 지금 이건 노멀라이즈 컨스턴트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뭐였냐면 처음에는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컨주게시가 있어. 컨주게시는 뭐냐면은 아까 뒤에 나가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 프라이어랑 이 포스테리어랑 형태가 똑같아. 이 분포 패밀리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적분이 필요 없고 그냥 요놈이 파라미터에다가 내가 뭐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분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아예 버리고 그냥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컨주게시 프라이어라고 얘기해. 컨주게시가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 간에 컨주게시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만약에 라이클리후드가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컨주게시 프라이어를 우리가 찾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또 두 번째 방식은 이거지.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걸로 우리가 대충 그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이 뭐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결국엔 우리는 언노멀라이즈 포스테리어를 알잖아. 그러니까 언노멀라이즈 덴시티를 아는데 노멀라이즈 덴시티를 몰라. 그런데 언노멀라이즈 된 덴시티에서도 우리가 샘플을 할 수 있긴 있어. 마코브 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언노멀라이즈 된 덴시티에서 우리가 샘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샘플링은 오지게 각각의 샘플 자체는 서로 체인이 있지만은 그 샘플들을 한껏 존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그 샘플이 실제 그 노멀라이즈 포스테리어에 내가 수렴했다고 개런티가 딱 되면은 이 각각의 샘플을 IID로 대충 봐도 괜찮다라는 게 MCMC거든.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스테리어의 정확한 폼을 찾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하고 대충 포스테리어에 내가 어떤 가정을 넣어가지고 그 포스테리어들이 그런 그 펑션 패밀리를 내가 제한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테리어는 그냥 노말로 치잖아요. 노말로 그냥 퉁퉁 치는 게 있고 아니면은 포스테리어가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다변수에 있을 거야. 다변수 함수인데 각각의 변수로 팩터라이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팩터라이즈 할 수 있다 하는 방식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그렇죠? 이런 방법들 많이 할 거고 베이지를 계속 배우게 된다면은 우리 스터디하는 내용이 기초가 되는 거고 그거를 학부 때 하고 대학원 때 와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CMC나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이런 것들이 되게 심화된 과정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지금 스터디에서 하는 게 대학원 과정이었어. 대학원 과정이랑 웃긴 게 대학원 과정이랑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시를 들어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예요. 교재 챕터 2에 있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라 그렇죠? 근데 이 y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되게 희귀한 뭐 유전병 아니면 전염병 이런 거인데 걸릴 확률이 되게 낮아 애초에 그렇죠? 걸릴 확률이 되게 낮은 건데 20명 조사해 보니까 뭐 20명 조또기가 조사 거의 안 해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왔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프리퀀티스 방식으로 치면은 문제가 되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MLE는 0이죠. 인팩 그 걸릴 확률이라는 세타라는 게 0이 돼버리지.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바운드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이노미얼 분포 같은 경우에 있잖아. 바이노미얼 분포인데 그거 이게 바운드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컨피던스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이게 뭔가 이게 20번 발생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뭐 한 번 아니면 0번 아니면 20번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은 그 세타에 대한 그 컨피던스 인터벌 수렴이 잘 안 돼.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여기서 할 거예요. 그 교재에서 할 거야. 읽어보면 되고. 그럼 베이지어는 어떻게 하냐? 자, 베이즈 문제를 풀 때 항상 똑같은 절제야. 공식이야. 베이즈 문제를 푸는 공식 알려줄게. 베이즈
문제 푸는 공식. 자, 첫 번째로는 데이터 스페이스하고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뭔지 확인을 해. 중요한 건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쵸? 그 다음에는 라이클리후드가 뭔지를 봐. 라이클리후드하고 관찰된 데이터가 뭔지 이거를 봐. 라이클리후드가 뭔지 보라는 거는 이걸 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뭘로 주어져 있는지 보라는 거야. 실제 내가 베이전 인프런스 한다면은 이걸 뭘로 설정할 건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관측된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프라이어를 봐. 프라이어가 주어져 있나 문제에서? 아니면 없으면 내가 프라이어를 줘야겠지?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프라이어를 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끝나. 그러면 풀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바로 뭐다? 이렇게 된다. 이게 모든 베이지안 문제를 푸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5번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가 들어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잠깐만. 이 민감도 분석이란 뭐냐면은 자,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프라이어가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쵸?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도미넌트해, 데이터가 굉장히 헤비해, 그러면은 프라이어의 영향은 되게 줄어들어.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치? 나중에 또 이거 교재 3장 읽다 보면은 그게 수식으로 눈에 보여요. 프라이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은 프라이어에 준 내가 파라미터를 악화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되게 적거나 혹은 이 프라이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프라이어의 서포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포트를 잘못 주거나 뭐 이럴 서포트가 실제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 그 실제 데이터가 생겨 먹은 거랑 내가 이 데이터에 이거잖아. 실제 데이터 생겨 먹은 거랑 내가 이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분포, 이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분포라는 게 이거거든. 요게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인퍼런스 한 걸 보니까 내가 찍은 데이터는 뭐 이지랄 나 있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봐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모수 있잖아. 관심이 있는 모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하는 뭐 그런 하나의 뭐 통계량일 수도 있겠지. 그런 통계량의 분포가 되게 다르거나 그런 통계량이 되게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뭔가 잘못됐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교재 예시에서도 그런 게 나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레딕티브 분포가 그쵸?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얘는 0 혹은 1인 그런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 베르누르 분포죠, 그쵸? 0, 1. 근데 지금 이게 데이터가 이게 y는 0이고 우리가 베타를 준 것도 어떤 식이냐면은 0과 1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0에 가깝게끔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결과도 y가 1일 확률, 그러니까 감염자를 볼 확률이 0.047로 되게 낮게 나와. 이건 뭐예요? 우리 데이터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코드로 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짜는 거예요. 코드 짤 때 프라이어 넣고 데이터 넣고 이건 다 똑같아. 그치? 근데 베이즈 인퍼런스에서 코드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이거거든. 포스트를 산출하는 부분이 제일 복잡하거든. 여기에서 MCMC를 하거나 아니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봐봐. 지금은 그냥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했죠. 컨주게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컨주게시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잘 보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프라이어를 애초에 이따구로 줬어. 라이클로드를 보니까 0인 부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라이클리우드는 다 세타에 대한 함수야. 라이클리우드는 그럴 때 우리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게 바이노미얼 라이클리우드가 이거잖아요. 뭐 세타 20 이거잖아요. 아닌가? 바이노미얼 20 세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이 y에 대해서 그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내가 뭐라 했어? likelihood는 y에 대한 함수야. 그냥 R에서 R 바이놈 쓰면 안 돼. R 바이놈은 뭐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함수야. 데이터의 분포를 알려주는 거잖아. 데이터 넣잖아, 안에다가 R 바이놈은.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뭐 했어? likelihood 직접 내가 정의했지, 이렇게. 여기서는 앞에 그 컨스턴트는 내가 그냥 안 넣었어. 이미 없으니까. 그냥 unnormalized likelihood인데 괜찮아. likelihood는 굳이, 자 봐봐. likelihood는 굳이 normalize 할 필요 없다. 왠 줄 알아? 분모하고 분자에 다 likelihood 들어가잖아. 컨스턴트 있어봤자 그냥 캔슬 되겠지. likelihood는 앞에 있는 normalize 컨스턴트는 필요 없어요. 베이지 인프루언스 할 때. 이게 베이지 인프루언스 키치는 장점이기도 해. 야, 프리퀀티스트에서는 likelihood 앞에 있는 그 normalize 컨스턴트 존나 중요하지. 왜? 우리 p-value 산출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 PDF를 보고 데이터에 그 알파, 베타 이런 걸 정하고 p-value를 정할 때 뭐냐면은 그 데이터의 확률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likelihood 앞에 있는 컨스턴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컨스턴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ikelihood principle을 위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거는 뭐 자세한 쓸데없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고. 근데 요거는 이거 뭐야? 베이지언 인플루언스는 그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봐봐. 동전을 10번 던져서 마지막 번에 앞면이 나왔어. 다 이제 뒷면이 나왔어. 근데 내가 동전을 던지는 의도가 뭐였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의 분포가 달라. 한 번 앞면 나올 때까지 존나 던진다 하면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 그거잖아. 그런데 그냥 계속 던진다 하면 그냥 바이노미얼 분포잖아. 베르노이 분포잖아. 그치? 근데 그 의도에 따라서 그치? PDF가 달라지기 때문에 likelihood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likelihood가 달라지기 때문에 frequentist inference에서 p-value가 달라져. 그러면 frequentist 애들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하고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어요? 혹시 동전을 뒷면 나올 때까지 던지려고 지랄했어요? 이거를 같이 물어봐야 돼. 그러면 통계학자들한테 데이터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중요한데라는 게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frequentist inference는 원래 어디서 되게 잘 나왔냐면은 실험계 같은 거 있잖아. experimental 데이터에서는 그런 어떻게 수집되었는지까지 내가 통계학자들이 다 데터마인드를 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되게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어. 그 실험 계획법에서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에서 나온 게 가설 검정 방법이고 p-value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관측 데이터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하지. 관측 데이터에서 그게 되게 멀티해져. 약간 되게 애매해져. 관측 데이터. 그래서 관측 데이터에서 그 p-value를 쓰는 게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베이지언은 그런 거 없죠. 봐봐. 여기서 컨스턴트가 필요 없는 거야. 베이지언에서는. 그래가지고 프라이어가 이만큼 페이버 하는데 라이클루드가 이만큼 하니까 여기 라이클루드가 또 여기에 페이버 하니까 코스트는 되게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은 라이클루드는 굉장히 작아. 원래 작아. 라이클루드는 원래 존나게 작아. 왠지 알아? 라이클루드는 수많은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거든. 결국 이거를 다 이제 이거를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근데 얘는 뭐냐면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는 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 다 1이야 얘는. 근데 라이클루드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수많은 데이터에서 자 이거잖아. 수많은 데이터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된단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야. 그거 우리가 프라이어 프레딕티브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얘는 결국 뭐냐면은 나올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니까 얘는 원래 애초에 되게 작아.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어차피 인테그랄 하지만은 얘는 그냥 서메이션 했을 때 1이 되도록 된 애고, 그치? 거기에다가 그냥 얘는 뭐냐면은 그냥 요거에 대한 가중치란 말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으니까 얘도 그냥 굉장히 작은 거야. 원래 작아 얘는. 라이클루드는 굉장히 작아. 그래서 우리가 라이클루드에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마이너스하고 로그 취하잖아. 로그를 취하잖아. 너무 작아가지고. 그치? 그래서 로그 라이클루드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것도 아마 로그 라이클루드를 취하면은 다르게 얘기해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루드 취하면. 로그가 요거잖아. 0하고 1 사이에 있는 논 애들한테 마이너스를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걸 다시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치? 마이너스 로그 라이트 취하는. 하여튼 이건데 여기 예시야. 근데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베이지언에서 문제는 또 이거야. 프라이어로 설정하는 게 항상 그렇게 뻔하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은 말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러면 괜찮아. 맞아. 밥솥 돌아가는 소리 들려 이거 지금. 우리 밥하고 있다. 아 이게 지금 다 들리는구나. 많이 시끄럽니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밥을 왜 이제 하지? 하여튼 자 프라이어는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쉬자. 자 프라이어를 아예 되게 데이터를 보기 전에 주관이 존나 강력한 새끼면 괜찮아. 그냥 믿음을 다 반영해주고 넣으면 되거든.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애들이야. 아무것도 몰라요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1로 놔두면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0과 1 사이로 고정되면은 그냥 0과 1에서 유니폼하게 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바운더리를 몰라. 그러면은 그거를 유니폼하게 주는 게 자체가 프로포한 덴시티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그냥 프라이어가 프로포하지 않아도 그걸 결과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포스테리어가 프로포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어떤 스케일에서 유니폼하게 할 거냐는 거지. 봐봐. 이 시그마 제로라는 이 모습 있잖아. 로그 시그마 제로에 대해서 로그 오브 시그마 제로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되는 애들도 얘를 다시 시그마 제로의 스케일을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이것만 시그마 제로 스케일에서 보면은 너는 시그마 제로가 0이라는 거에 대해 믿음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보면은 아니야. 난 로그 시그마에 대해서 믿음은 되게 평평하잖아. 어인포먼트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내가 유니폼하게 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유니폼한 프라이어를 고르는 게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에 인베리언트한 프라이어를 고르자 하는 게 제프리 프라이어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또 이거 말고도 파라미터 종류에 대해서 뭐 스케일 파라미터 혹은 뭐 로케이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대충 이런 원칙을 만족하도록 프라이어를 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프라이어를 어떻게 줄 것인지 특히 언인포머티브 프라이어를 어떻게 줄 것인지는 정확하게 결론은 없어. 답은 없어. 왜냐면 애초에 베이지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니파이드된 그런 답의 틀은 없고 다만 대부분 고려사항은 이런 거야. 프라이어를 이 스케일에 이놈의 스케일에서 유니폼하게 둬야지 포스테리어가 잘 나온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어를 되게 많이 줘요.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할 때 프라이어는 어떻게 쓰냐면은 대부분 라이클리우드가 뭘 쓰냐에 따라서 프라이어를 뭘 쓸지가 대부분 약간 좀 약속처럼 좀 정해져 있어. 물론 통계학자들끼리도 뭐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그치? 그리고 그런 프라이어에 따라서 영향이 바뀌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프라이어를 써보고 걔네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런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하면 돼. 그리고 가장 큰 괜찮은 점은 뭐냐면은 프라이어를 뭐로 주던 간에 결국에 베이지언의 극한 어시프트 티어리가 뭐냐면은 이 라이클리우드 있잖아. 결국에는 우리 포스테리어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는 포스테리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나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더라도 데이터가 무한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 실제 실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그쵸? 결국으로 기준으로 이게 약간 분포 실험해. 실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정규 분포의 모양으로 분포 실험을 하는 거야. 이거는 ML이랑 똑같아. 결국에는 라이클리우드의 극한 분포랑 똑같아.
포스테리어라는 것도 결국에는 라이클리우드하고 프라이어를 섞은 라이클리우드. 결국에는 데이터가 무관으로 가면 프라이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극한 부분 에시엠토틱 티어리는 다 같이 공유를 해. 그거는. 그래서 이런 프라이어가 문제가 되긴 되지만은, 그치?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베이지언 인퍼런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베이지언 인퍼런스가 가져오는 장점에 비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옵시다.